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거의 불살라 버릴 것 같은 이 사건들과 관련된 마음의 아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음의 아픔을 언제부터 정신병이라고 취급하게 되었으며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마치 너가 병에 걸린 거야, 그게 네 마음의 아픔도 몸의 아픔처럼 정신병이야 라고 하는 정신병의 역사에 대한 30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 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역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여행도 가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이 기대한 대로 또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현실에 자기의 삶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있죠, 그죠? 누구나 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런 게 없어지겠죠, 그죠? 실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돈이 정말 많다는 이재용 씨나 이부진 씨나 프로포폴 관련해가지고 뉴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 그분들도 마음이 아프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람을 가졌지만은 현실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몸의 아픔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아픔도 아픔이니까 그거를 정신병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아픔을 치료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정신병에 걸렸다 또는 정신병 환자다라고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이 역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음의 아픔을 왜 마음의 타락으로 연결시키는지, 왜 맞고 틀리다라는 식으로, 마음이 아파서 불편한 건데 그게 왜 잘못을 했다 안 했다 혹은 타락? 그렇죠, 그렇죠. 옳고 그르다의 개념으로 이해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을 보면 이걸 조금 알 수 있는데요. 헌금을 많이 내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인간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종교적으로, 특히 기독교 종교에서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기독교 종교에서 이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사실 때는 인간은 아픔을 느끼겠어요? 아픔을 안 느끼겠어요?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낙원에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픔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언제부터 인간이 아픔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고, 알게 됐다고? 이브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베어물고, 그렇죠. 그걸 아담한테까지 먹어봐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경책에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들어가지. 때문에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 아픔이 없는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저주를, 네가 내 말을 안 들은 벌로 너는 노동을 하면서 고통에 시달려야 되고, 여자인 너는 출산을 하면서 죽을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모든 사람한테 아픈 거는 절대자 신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인들은 현명해서 저출산인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안 겪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거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걸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성경에서도 결코, 또 목사님도 결코 설명하지 않았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목사님은 결코 언급하지 않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고 나서 우와 이거 과신 맛있다, 아니 이 맛있는 거를 왜 혼자 먹으려고. 그렇죠.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이 이기적인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다는 거 치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거 다 알 건데 뭐하러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냐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교회 다니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 수준이에요. 그런데 결코 아담과 이브가
그 동산 중앙에 실과를 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성경에는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숨었다. 눈이 밝아야지 지가 벗은 걸 부끄러워해요. 그전에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가 빨가벗고 있었던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시력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레들 이름까지 아담이 다 지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눈이 밝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눈이 밝아졌다라는 자기 것은 인식이 생겼다. 자기만의 시선. 자기만의 시선, 자기 생각. 인식. 그럴 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너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뱀이 여자를 꼬셨어요. 그런데 정작 먹고 나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는 쪽팔려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라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래. 와, 난 성경책에 그렇게 표현된 걸 보고 야, 성경이 지으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 왜 그러냐? 인간이 가지는 최초의 지혜는 가장 뭐냐면 쪽팔림을 아는 지혜거든. 부끄러움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인간 가짜는 존재들인가는 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으로 만드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럼 지혜는, 신의 지혜는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의 신의 지혜는 나는 나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신의 지혜라는 것을 성경을 쓴 사람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요. 그럴 때 모세는 당신은 이름으로서 감히 부를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불에 타 죽는 벌을 받는 그런 두려움에 가졌던 것이 이전에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의 한 사람이고 나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기 전에 가졌던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이고 절대자 신에 대한 인식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너는 신의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그 뱀의 속상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신은 인간에게 나타날 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거든요. 근데 신의 지혜라는 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여호와라고 밝히고 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도 걔네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만들고 너희들을 거의 다 물에 다 협박하기 전에 그렇죠.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세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때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정표로 삼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 이야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은 성경은 처음 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왔을 때 끊임없이 제자들한테 물어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어차피 이 인간들이 당신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먹을 거라는 걸 뻔히 아셨을 텐데 먹지 말라고 해놓고 또 당신이 뻔히 아는 대로 얘네들이 말을 안 들은 거를 죄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인간에게 벌을 줬다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를 시험에 원단으로 들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들도 있을 수 있거든. 저는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아픔이라는 건 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만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표시, 또 저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카톡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거는 그럼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이해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나 마음에 따지지 않고 내가 불편하고 아플 때마다 이거는 나의 삶에 있어 어떤 메시지인가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나름대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내가 누구라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신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누구도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신이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을 모독한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 사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된다는 것. 놀랍게도 정신건강, 정신위생이라는 이야기를 넣으면서 마음이라는 것을 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뭔가 다른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절대자 신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신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신의 노예이자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도 신을 대신하는 사제의 명령에 복종하고 사제의 권위를 마치 신을 모시듯이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지키고 살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아니 종교 사제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천당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살아 수 있는 동안에는 내가 내 스스로 쪽팔린 것도 알고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내가 누구라는 걸 내 스스로 인식해가지고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실과를 먹고 얻게 된 그 신의 지혜를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세기에 들어와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는 자신만의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했던 학문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으로서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인간의 몸과 구분되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겠다라는 심리학자들이 나오게 된 기본 배경이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박사님, 되게는 자신의 아픔이 내 삶으로 막 표현이 될 때 그걸 캐치를 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저조차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은 다음에 배부르다 라고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거든. 그 뱀의 게임은 단순히 게임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던 거예요. 뱀 악마 아니네. 사실 말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교적으로는 인간을 옥죄기 위해서 그거를 죄라고 하고 그거를 그냥 고통을 얻게 된 그로 표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말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그것도 신의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라는 뜻으로 인간이 자기가 신이 아니고 교만하게 살 것을 두려워해서 때때로 네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픔이라는 선물을 신이 줬던 거예요. 그리고 아픔을 느낄 때마다 자기가 유한한 존재의 인간이라는 걸 알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도 굶어 죽게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살지 않게 하려고 노동을 하게 하고 출산을 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지가 살라서 떵떵거리며 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고통을 준 거였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내 삶을 살아가는 나침반 혹은 가이드를 얻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고통을, 아픔을 진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의사 선생님을 찾거나 자기한테 이미 삶의 메시지를 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 뭐 이런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치료라도 받으면, 왜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마음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바로 20세기부터 인류 역사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최초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의 시점에서 갑자기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을 신이 낸 저주나 신이 만든 사탄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고통에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겨우 과학을 통해 가지고 몸의 아픔을 좀 치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가 해요, 우리가 전문가로서 잘해야 하는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마음의 아픔도 병이야, 그래서 네가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은 몸이 위생 관리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이 방역 활동을 하지 못해서 병에 걸리듯이 마음도 위생에 신경을 안 쓰고 이 제대로 못하면 네가 아파지는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논리를 만들어서 나오신 분들이 정신병을 다루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20세기에 만들어낸 놀라운 사회 계몽 활동이 정신위생운동이고, 정신병을 예방하고 방역하겠다라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아니, 아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쉬우면 좋겠는데 안 쉬우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안 쉬우니까 그걸 의미를 어떻게 알 수? 그렇죠. 그건 좀 기다렸어요. 하루아침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그럼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렵지 않아요. 되게 사람들이 자기 아픔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아프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고 병원을 가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자기의 아픔이 가진 메시지를, 의미를 파악하기는커녕 본인은 환자라는 새로운 사회적 신분을 얻게 되고 자기는 스스로 병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왜 정신병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신체적인 아픔에 대해서 뭐 의사 선생님 찾아가 가지고 병치료 받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은 무슨 병입니다, 보통 정신병에 해당하는 병명을 담담하게 이야기해요. 우울증, ADHD,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그리고 심지어는요 동성애도 몇십 년 전에는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한다고 난리를 쳤던 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진짜 아픔이 가진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다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나키라고 혹시 이야기하지는 않을까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 뉴스에서, JTBC 뉴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기 마음을 안다는 게 뭘까? 자기 마음을 알기보다는 그거를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를 정신병명으로 그냥 붙이고 그 병명으로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일상에 마치 삶의 지혜인 것처럼, 실제로 그게 삶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길인데도 삶의 지혜인 것처럼 방송에서도 뉴스의 한 장면으로 이야기하는 생생한 사례를 여러분 한번 같이 보고 이 뉴스가 대체 뭘 알려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기분이 처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죠. 의지로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자가검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황예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아파서 그런 거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정신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우울증에 걸린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 최근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계속 늘어 2022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손쉬운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추가한 뒤 카카오 내용으로 들어가 이렇게 우울증 검진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 뒤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정보를 입력한 뒤 검진을 시행하면 됩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검사로 총 9개 항목에 대해 답을 하면 점수를 내어 증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해보니 3점으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0에서 4점까지인 우울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10에서 19점은 우울증이, 그 이상은 심한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결과에 따라 인근에 있는 정신건강상담센터 등을 알려줍니다.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이들은 상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방금 0에서 4점은 우울증이 없다라고 했는데 기자는 3점이면 우울증이 없는 상태인데 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혹시 생길지 모르는. 계속 검사를 해가지고 네가 나올 때까지 우울증 환자로 진단받을 때까지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정신위생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정신병 환자로 진단받을 때까지 검사하고, 그리고 정신병, 특히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의지로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2018년도에서 2022년 사이 4년 사이에 33% 환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신과에서는 최근에는 우울증도 뇌의 질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인 뇌가 4년 사이에 그렇게 망가질 상황이 됐냐고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뇌가 망가지? 아니 부끄럼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온 세상에 설치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국민의 목소리만 만들고 사는 사회에서 지금 국민들이 50% 100%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근데 저 정도로 수치가 빠르게 오른다면 과잉진료 내지 진단명이 남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병, 정신병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100년 전 미국 사회에서 정신위생운동, 정신건강 예방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신병자를 만들어내는 그 일이 1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이 마음의 아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정신병이라고 쉽게 언급하고 담담하게 정신병명으로 이야기하는 그 의사 선생님 대체 왜 그러실까요? 라고 묻기 전에 그럼 그렇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아픔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빨리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삶의 어려움, 아픔을 정신병이라고 언급하고 또 담담하게 정신병명을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사가 만들어 내는 병,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쁜 마음으로 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으면 또 그 사람은 정신병 환자로 진단이 되고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신병 환자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한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신병을 치료한다고 정신병 약을 먹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정신병 환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그냥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또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정신병이 만들어지는 역사,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신병 환자가 되는 시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으시다면 다음 황심소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병, 정신병 강의 기대하시고, 또 뭔 소리야, 정신병은 그냥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병이야. 병이니까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빠른 치료를 받아야지
라고 믿으신 분은 정신병 환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들이고 상강을 들으래요. 아, 그래요? 강의 상강.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간이 스스로 마음의 아픔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은 인간이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는데,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과 아픔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에서의 아픔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신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신의 저주로 인해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교리는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외부의 권위에 의해 자신의 아픔을 정의하려는 경향을 강화해왔죠. 이러한 종교적 사상은 이후 의사들이 마음의 아픔을 정신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치료하려는 시도와 직결됩니다. 2. 목사들과 의사들의 역할과 유사성. 이 강의는 목사들이 신의 권위를 대변하며 인간의 아픔을 죄로 규정하고 이를 교정하려는 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신의 명령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려 했으며, 이는 의사들이 마음의 아픔을 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치료하려는 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적 지위와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시도와 연결됩니다. 이 강의는 목사들과 의사들이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목사들은 신의 저주로 인해 인간이 아픔을 겪는다라고 설교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마음과 아픔을 자각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이는 의사들 역시 정신위생운동을 통해 마음의 아픔을 단순히 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며 인간 마음의 복잡성과 고유성을 무시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3. 현재의 한국인들이 자기 아픔의 정체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이해하기보다는 외부 권위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지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잘 갖춰져 있기에 아픔이 생기면 병원을 찾고 의사의 진단에 의존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아픔을 단순한 병명으로 규정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병의 노예가 되어버릴 위험을 초래합니다. 4. 자기인식의 중요성과 메시지.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삶을 살아가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아픔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대신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곧 의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의 아픔을 통제하고 이를 정신병으로 규정하며 사회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와 연결됩니다. 이 강의는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마음의 아픔을 다루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각 개인의 고유한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시작된 인간 마음의 통제 논리, 이것은 정신위생운동과 현대 정신의학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거의 불살라 버릴 것 같은 이 사건들과 관련된 마음의 아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음의 아픔을 언제부터 정신병이라고 취급하게 되었으며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마치 너가 병에 걸린 거야, 그게 네 마음의 아픔도 몸의 아픔처럼 정신병이야 라고 하는 정신병의 역사에 대한 30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